굉장히 신기한 물질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나온 이 액기스가 우리 몸에도 뭔가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미생물들이 이러한 수은들을 유기 수은 형태로 바꿔버리는데 작은 물고기로 전달되고 또 큰 물고기로 먹이 사슬을 타고 결국 사람에게까지 산업혁명 이전하고 비교하면 해양 상층부의 수은 농도가 3배 정도로 높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는 도파민을 우리가 갈구하는 거죠. 니코틴을 갈구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의지가 약해지죠. 평소엔 담배를 안 피운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꼭 담배를 서너 개 피는 정도는 피우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렬입니다. 중독이란 가운데 중, 독해서 독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극물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중독이라 그러고 뇌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특정 약물에 의존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이제 수은을 얻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황화수은이라는 돌덩이죠. 돌덩이를 가열을 하면은 전기가 나오고 전기가 식으면은 구슬처럼 또르르 굴러다니는 수은이 나왔죠. 마치 마법과 같은 거죠. 우리가 보통 금속들은 상온에서 고체예요. 근데 수은은 액체죠. 모양도 마음대로 막 변하고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퀵실버라고 부르기도 했죠.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에요. 마치 황화수은이라는 땅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가열을 해보니까 뭔가 굉장히 순수한 신기한 물질이 나왔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더러운 것에서 나온 이 액기스가 우리 몸에도 뭔가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먹으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고 뭐 영생을 약속하는 그런 물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도 실제는 이 수은이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은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노예나 또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채취하게 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법제라 그러죠. 무협지에 보면은 사천단가에 보면 어떤 독을 법제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법제를 하면 몸에 좋은 성분만 뽑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수은이 몸에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은은 이제 액체 상태잖아요. 이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전기 상태로 변하게 돼요. 호흡기로 들어오고 호흡기로 들어온 다음에는 피를 타고 우리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물고기를 참치와 같은 이제 큰 포식 동물이 있죠. 바다 생물들은 몸에 수은이 꽤 많은데 우리가 먹으면서 수은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은은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황원자하고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는 시스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틴에 있는 황 이런 것과 수은이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하면서 효소의 구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효소는 더 이상 효소 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수은이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은은 이제 특히 신경세포에 작용을 많이 합니다. 뇌세포 그리고 우리 척수 이런 신경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손떨림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이 병이나 미나마타 병 같은 몸이 굉장히 아픈 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 뇌에서 몸에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너는 지금 심장이 뛰어라, 근육이 작동을 해라, 위가 계속 움직이도록 해라 하고 신호를 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명령이 체계가 문제가 되면 그러면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연 상태에 황화수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황화수은은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은 화산재 상태로 이렇게 날아서 물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될 때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때 황하고 수은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은이 기체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체 상태로 된 수은이 또 자기들끼리 뭉치면은 액체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물에 빠지죠. 바다 속에는 뻘에는 액체 상태의 수은과 황화수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은 실제는 생명체로 잘 전달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뻘에는 무엇이 사냐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이러한 수은들을 유기 수은 형태로 바꿔버리는데 이 유기 수은이 작은 물고기로 전달되고 또 큰 물고기로 먹이 사슬을 타고 결국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수은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황화수은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천연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도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석탄에는 수은이 들어있어요. 석탄을 태우다 보면은 이 수은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결국은 바다로 물로 빠지게 되니까 수은의 농도는 점점 높아졌는데 산업혁명 이전하고 비교하면 해양 상층부의 수은 농도가 3배 정도로 높다고 그래요. 바다 생물들 몸속에 들어있는 수은도 그 양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우리가 수은이 많이 있는 어류를 먹게 되면 수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탄소에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탄소에 산소가 하나만 붙어있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면 거의 많은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몸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죠.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우리 세포로 산소를 이동하는 일을 합니다. 또 우리 세포 속에는 산소를 받아서 산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산화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화효소나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이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소 분자가 붙는 건데요.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거기에 붙게 되면은 산소 분자가 붙는 것보다 거의 수백 배 강하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당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산화탄소가 철에 붙게 되면은 산소 분자가 수백 개가 와도 일산화탄소를 잘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질식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는데요. 우리 세포가 살아가려면은 영양소를 연소를 하면서 에너지를 빼내야 됩니다. 즉 우리 세포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연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연소를 시킬 수가 없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그 상태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지요. 뇌세포가 멈춰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중독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인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약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메스껍다든지 토기가 나오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는 재빨리 본인이 알아채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상황이 좀 이상한 걸 알게 되면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소를 아주 높은 기압을, 높은 압력을 가진 산소 체인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적혈구에 산소를 억지로 붙여서 그래서 숨을 쉬도록 만들어내는 그 경우밖에 이제 살리는 방법이 없죠. 청산가리는 구조식을 보면은 일산화탄소는 CO고요. 청산가리는 CN에 전자 하나가 있는 CN-가 있는데 이 CN-음이온은 일산화탄소하고 전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고 원자의 개수가 동일할 때 이런 화합물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 이온의 CN-도 역시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질식시켜서 죽이는 것이 바로 청산가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청산가리를 먹게 되면은 위로 가겠죠. 우리 위로 간 다음에 CN-가 위에 있는 염산을 만나서 HCN이 돼요. 그래서 이 HCN이라는 산이 되면서 이 산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잘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피 속으로 스며들어간 다음에 다시 CN-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산화탄소는 허파로 호흡을 하겠죠. 하지만 HCN이라는 CN-는 우리 위로 들어오지만 결국은 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나 CN-나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산가리의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아주 초기에, 극초기에 처리를 하면 되는 약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20분 정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청산가리 음독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고 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연탄을 때우면서 난방을 했죠. 요즘은 이제 도시가스 난방을 하는데 보일러의 연통이 문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연통이 만약 새고 있으면은 또 연소되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으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스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실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해서 문을 닫아놓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안에 있는 산소 농도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생길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도파민 이야기 너무 많이 하죠. 기분이 좋아진다. 실제는 이 도파민은 행복과 보상의 호르몬인데 뇌세포에는요 표면에 니코틴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들어있잖아요. 니코틴 수용체에 붙습니다. 그냥 붙는 순간 뇌세포에서 도파민을 방출을 해요. 담배를 피우면 도파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상사 뒷담화를 한다든지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담배를 피우면 도파민까지 또 나와주니까 기분 좋은데 도파민이 또 나와요. 이런 악순환이 끊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니코틴 수용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니코틴을 바라는 상태, 즉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완전히 끊었을 때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이 늘어났던 니코틴 수용체의 개수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완전히 3주를 끊어버리면 적어도 니코틴 수용체의 개수라는 측면에서는 담배를 피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어떤 가장 확실한 방법은 3주 동안 이 사람을 가둬놓으면 돼요.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는 도파민을 우리가 갈구하는 거죠. 니코틴을 갈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도파민을 얻어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의지가 약해지죠. 우리 뇌는 복잡하잖아요. 기억을 가지고 있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담배를 피웠을 때 그 대화가 굉장히 더 잘 부드럽게 되는 것 같고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겠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담배 한 대 줘 하면서 또 다시 담배를 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평소엔 담배를 안 피운다 나는. 하지만 술만 마시면 꼭 담배를 서너 개 피는 정도는 피우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보면은 향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향이 나요. 근데 이제 캐러멜 향을 내는 것 중에 다이아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팝콘의 향을 얹을 때도 사용하는 그런 물질인데 전자담배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폐쇄성 세기관지염이라고 해서 폐에 영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병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스틸은 이제 확실하게 알려진 물질이에요. 이것이 그런 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진 확실한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우리가 몸으로 계속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향들이 알려진 건 다이아스틸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물질을 넣는지 투명하게 얘기하는 전자담배 회사는 별로 없죠. 하나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도파민이 분비가 됐는데, 근데 이제 분비가 된 도파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는데, 만약에 도파민이 돌아가는 자리를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쪽 세포에 계속 도파민이 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하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원래 세포가 도파민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왔다가 또 다시 보내게 되겠죠. 도파민은 이 세포 사이에 일종의 메신저예요. 전령처럼 이야기를 도와주는 아이인데 이게 갔다가 못 돌아오니까 계속 하이가 되는 거죠. 문제는 약물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몸에 통증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프다는 신호를 하나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을 하면 아프다고 느끼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물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지 않죠. 안 아프죠.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약물들이 너무 이 세포를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얘가 멈춰있고 얘가 멈춰있게 되면 결국은 세포들 간에 신호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숨을 쉬어라는 신호조차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산소가 나중에 결국은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뇌 군데군데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뇌를 들여다보면은 젊은 사람인데도 이 뇌 속에 굉장히 많은 곳에 죽어 있는 치매와 같은 뇌 상태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펜타닐 같은 경우에 그 실제 그래요. 2mg이 사람 죽이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요런 거보다 작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는 몰핀하고 펜타닐은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몰핀이 전쟁터나 뭐 이럴 때 또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럴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을 멈춰주기 위해서 몰핀을 쓰잖아요. 근데 펜타닐은 그거의 100배 정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몰핀이 통증을 전달 안 해줘서 좋은 건데 병원에서 쓸 수 있는데 펜타닐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통증을 멈출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걸 이제 즐기기 위해서 썼다. 미친 거죠. 자기 뇌를 멈춰버린. 그래서 이제 TV를 간혹 가다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왜 있을까? 뇌가 멈춰요. 완전히 멈춰요. 숨도 안 쉬는 상태.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사망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안과 밖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게 전하 차이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간격이 벌어지면 신호 전달을 하게 우리는 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약물들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이를 굉장히 커도 신호 전달 안 해요. 그게 몰핀이 하는 역할. 그거보다 100배 더 강하니까 세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숨을 안 쉬는, 결국은 펜타닐의 가장 큰 문제는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 그게 이제 그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뇌가 망가지고 산소호흡을 안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어떤 물질들은 가역적인 거죠. 담배를 피웠다가 멈추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페인도 뭐 우리 몸에서 다 나가면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약물들은 그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뇌의 이 신경회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 그래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마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뭐 니코틴을 마약이라고 부르지 않죠. 도파민 중독, 또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는 순간이 오죠. 그 러너스 하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머리에서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엔돌핀의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실제는 우리가 마약으로 알고 있는 몰핀하고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엔돌핀이라는 것은 실제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분 좋게 하는 약이죠. 우리가 그걸 굳이 마약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도파민을 추구하고 엔돌핀을 추구하는 것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재밌는 취미 활동을 하고 그렇게 즐거움을 많이 찾는 사람은 굳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도파민을 얻어내고 엔돌핀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담배를 피우거나 달리기를 심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부족해서 현대 사회인들이 즐거움이 부족해서 여유가 부족해서 겪는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중독과 다른 점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절만 될 수 있다면은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